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디스크를 통한 자기 이해 및 조직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는 디스크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격 행동 유형 검사와 검사 해석을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직 생활에서의 잠재적 갈등 요인에 대해서 대처 전략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으로 사람들 많이 판단하시죠? 머릿속에 혈액형별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을 드릴게요. 혈액형이 다른 네 친구가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은 어디에 앉을까요? 보기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석에 앉는다. 두 번째, 벽 쪽으로부터 앉는다. 세 번째가 중앙에 앉는다. 네 번째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무엇이고 만약에 강의실에 앉는다면 어디에 앉으실 겁니까? A형은 벽 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B형은 중간에서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요. O형은 방 전체를 싸돌아다닌답니다. AB형은 구석이 편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4명이 강의실에 모여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앉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직으로 봤을 때는 조직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한 가지만을 잘해서는 안 되죠. 다방면에서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그림에서처럼 벽과도 친해야 하고 구석과도 친해야 하고 가운데도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해주거나 어울릴 수 있게도 해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검사할 유형들도 4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유형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진로 개발이나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유형이 더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일정한 방식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검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특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재택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씻고 몸단장을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기보다는 조금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가꾸는데 조금은 소홀해 줄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소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어른이더라도 부모님을 대할 때와 교수님을 대할 때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도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행동은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심리 상태 등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더라도 오늘의 나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면 조금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에게 같은 상황을 주었는데도 성격이나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개인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반응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이 따라 붙으면 습관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습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2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또는 그 이상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들을 오늘 한번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디스크 검사의 기대 효과를 보시면 이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행동 유형별 장점을 찾아서 습관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습관화시킨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디스크는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코칭이나 멘토링,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면접에서도 나의 유형을 잘 알면 내가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나와 맞는 답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뢰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디스크를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코칭이나 멘토링에서도 나의 유형에 따라서 나와 더 맞는 멘토가 있을 수 있고요. 코칭도 유형별로 맞는 코칭법이 있을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판매나 세일즈를 할 때도, 창업이나 동업을 할 때도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 힘들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스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관계 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오늘은 초점은 여러분들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디스크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는 4가지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영어의 약자들을 따서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유형은 검사 해석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것만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고요.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검사를 할 때 자꾸 생각이 나서 한쪽으로 체크하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형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를 검사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하고요. 이 검사는 여러분의 지능이나 능력, 그리고 정신진단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 유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한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후에도 이 행동 유형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게 응답하지 않도록 하시고, 한 문항에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렇게 행동한 적 있어?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첫 느낌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검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 검사 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15문항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항을 읽으시고 4개의 보기 중에서 나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4점을 주고요. 두 번째 가까운 내용에 3점, 그 다음 2점, 가장 나의 행동과 거리가 먼 내용에 1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합계를 구하고요. 높은 점수 순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유형을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펜과 메모지를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계산도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A4 용지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번입니다. 내 성격은 점점점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에 들어갈 내용을 번호를 매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성격은 명랑적이고 주도적이다. 사교적이며 감정 표현을 잘한다. 태평스럽고 느리다. 진지하고 세심하며 상식적이다. 이 4개 중에 가장 나의 성격과 가까운 것에 4점, 그 다음 3점, 그 다음 2점, 그리고 내 성격과 가장 먼 내용에 1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적이며 감정 표현을 잘한다가 가장 나와 가깝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4점. 다음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가 3점쯤 된다. 그리고
진지하고 세심하며 상식적이다. 이게 2점. 그리고 태평스럽고 느리다가 1점. 이렇게 4, 3, 2, 1을 중복되지 않도록 쭉 연결해서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땡땡에 둘러싸인 환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땡땡에 들어갈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보상 및 목표 지향적, 사람을 좋아하는, 그림, 편지와 내 물건들, 질서, 기능 조직, 4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의 유형과 가까운 내용에 4점, 그리고 3점, 그리고 2점, 가장 먼 내용에다가 1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성격 스타일은 뭐뭐한 경향이 있다. 결과를 중시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과 팀을 중시한다. 세부사항을 중시한다. 네 번째는요. 다른 이에 대한 내 태도는 어떠하다. 시원시원하다. 친절하고 싹싹하다. 착실하고 자제력 있다. 차갑고 객관적이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는 뭐뭐하다. 종종 참을성이 없다. 주의가 산만하다. 기꺼이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다. 속도가 조금 빠른 경우에는 멈추기를 하시면서 검사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업적,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가족과 친구, 사건, 정보, 조직. 7번, 나는 타인에게 무엇한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잘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 가치와 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8번째, 축구팀에 들어가면 나의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 공격형 수비수, 수비형 공격수, 최종 수비수.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팀 골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상대 팀의 골대 앞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최전방 공격수. 그럼 그 바로 옆이나 뒤에서 공격도 하다가 수비도 하는 사람은 공격형 수비수. 근데 주로 수비보다는 공격이 조금 더 우세한, 주로 수비를 하고 때때로 공격을 하는 수비형 공격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대 바로 앞에서 최종 수비를 하는 최종 수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뛰고 싶으신가요? 골키퍼 하고 싶으신 분은 최종 수비수를 4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9번째입니다. 나에게 시간은 항상 바빠하는, 교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중시하지만 그리 부담이 없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 활용을 잘하는. 10번째, 내가 교통 표지판을 만든다면 어떠한 문구가 좋다. 난폭운전, 죽음을 부릅니다. 웃는 엄마, 밝은 아빠, 알고 보니 양보운전. 조금씩 양보하면 좁은 길도 넓어진다. 너와 내가 지킨 질서, 나라 안녕, 국가 번영. 11번입니다. 평소 내 목소리는 어떠하다. 감정적, 지시적, 힘있고 짧고 높은 톤이다. 감정적, 열정적, 가늘고 높은 톤이다.
감정이 적게 개입되고 굵고 낮은 톤이다. 냉정하고 감정 억제에 가늘고 낮은 톤이다.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4점이 되겠죠. 제 점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12번째입니다. 내 제스처는 대부분 어떠하다. 강하고 민첩하다. 개방적이고 친절하다. 경직되어 있고 느리다. 계산되고 신중하다. 13번째,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 정장, 멋을 내는 캐주얼, 실용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옷, 검소하고 소탈하며 깔끔한 옷. 14번째입니다. 나의 전체적인 태도는 어떠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권위적이다. 매력적인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다. 수용적 또는 개방적이다. 평가적이거나 말이 없다. 마지막 15번째. 내 삶의 페이스는 빠르다. 열광적이다. 안정되어 있다. 조절되어 있다. 자, 이렇게 검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앞쪽에 1번부터 15번까지 세로로 합계를 구하셔서 여기 빨간 칸에다가 총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부터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계산을 하시고 4개의 점수를 더하시면 총 150점이 되면 여러분 검사도 잘 하셨고 계산도 잘 하신 겁니다. 총점을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순서대로 앞쪽에 가부터 가가 D형, 나가 I형, 다가 S형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요.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점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하시고 뒤쪽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유형은 DISC 중에 어떠한 것이 조금 더 습관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사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유형은 35점을 중간 정도의 행동 강도로 보고요. 35점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유형의 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고요.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유형의 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를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참고만 하고요. 일단 알파벳 순서와 상관없이 점수가 높은 것부터 배열을 하게 됩니다. 방금 하신 4개의 점수를 높은 점수부터 차례대로 기입을 합니다. 기입을 하실 때 점수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다가 알파벳을 같이 써주시면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만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형이 53점, D형이 40점, S형이 32점, C형이 25점이 나왔다면 이렇게 높은 점수부터 차례대로 기입을 하고 알파벳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에 나온 점수를 순서대로 적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이 4개의 유형 중에 제일 뒤쪽에 있는 유형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가장 거리가 먼 유형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유형은 탈락입니다. 나는 거의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시면 되고요. 요 3개로 여러분들의 유형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에 있는 S, 세 번째에 있는 유형과 두 번째에 있는 유형, 여기서는 D 유형으로 나오네요. D와 S 유형,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유형의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이면 뒤쪽에 세 번째 있는 유형은 제거됩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유형이 잘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유형이 탈락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8점 차이니까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에 있는 유형과 두 번째에 있는 유형도 비교해서 15점 이상 차이 나면 두 번째 것이 탈락이 되는데 이때는 두 번째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것도 같이 탈락됩니다. 그러면 유일한 형이 될 수 있겠죠. 화면에서는 13점 차이이기 때문에 15점을 넘지 않아서 그대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I, D, S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점수가 38점 나왔다면 15점 이상 차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버려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한 I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1, 2점 차이로 유형을 나누는 게 어떠한 면에서는 좀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주행동 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을 버리고 말고는 추가적으로 여러분 뒤쪽에서 유형을 확인하실 때 버리고도 확인하시고 버리지 않고도 유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아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 이상 35점 이상이 2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하나라면 순수한 유형이 되겠죠. 15점 이상 차이 나거나 35점 이상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순수한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개 또는 3개의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유형이 여러분들이 주로 행동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I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형들이 종행동 유형입니다.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동점일 경우입니다. 마지막의 것은 무조건 버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D와 I형이 짝꿍입니다. 그리고 S와 C형이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D와 S가 동점이 나왔다 할 경우에는 I와 D형 짝꿍끼리 점수를 더하고 그리고 이 S와 C 짝꿍끼리 점수를 더해서 좀 더 높은 점수인 경우에 앞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D도 40점 나오고 S도 40점 나왔다. 그러면 물론 이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드는 겁니다. D와 I를 더했더니 93점이고 S와 C를 더했더니 65점이다. 그러면 D와 S가 동점이더라도 D에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C가 53점이고 I가 25점이라면 S가 두 번째 자리로 가겠죠. 만약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본인의 유형을 사진을 찍으셔서 점수를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행동 유형은 어떠한 유형이고 종행동 유형은 어떠한 유형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디스크는 아까 앞쪽에서는 I, D, S형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글자가 예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IDS라고 해놓고 그리고 아까 S가 32점으로 35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IDS와 ID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D와 IDS가 여기 있네요.
ID는 설득가형이고 IDS는 정치가형입니다. 주로 사람을 만나서 뭔가 설득을 하거나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중요한 건 이러한 IDS 유형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유형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